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12도로 출발해 쌀쌀함이 감도는데요.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많게는 15도 이상 일교차가 벌어지는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내일도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기온 오늘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목요일인 모레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서 결국 지난 2월에 파면이 됐고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조선 후기 최고 여성 성리학자인 이뮨지당을 기리는 제19회 이뮨지당 얼선양 헌달회가 내일 원주 이뮨지당 선양관에서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5월 1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5월 말까지 배달앱에 등록해 영업하고 있는 3,050여 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점검사항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와 조리기구 위생관리 실태, 식재료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입니다. 원주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출범한 평창관광문화재단이 국비가 지원되는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개촌 클래식 축제 등 기존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까지 정부 공모사업에 한 번도 응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평창군 출자기관으로 한 해 운영비 14억 원이 투자됩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 중인 강원도 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작은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디지털 교과서 선정 학교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171곳 중 57%인 97곳이 작은 학교로 조사됐습니다. 중학교 선정학교 66곳 중 47%인 31곳도 작은 학교였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강원도 내 초중고교는 276곳으로 전체 학교 수의 44% 정도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서 결국 지난 2월에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엄태영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안전해야 하고 학생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교장에 의해 발생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먼저 사건 전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건 전말 설명에 앞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교사로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다시금 무겁게 느끼고요. 교직사회 내부의 성찰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열린 교장실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며 친밀한 이미지를 강조했고요.
교장실에 과자를 준비해두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범죄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2023년부터 약 1년 동안 저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장실 내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고요. 지난해 11월 학생들이 이상함을 느껴서 장면을 촬영한 것을 계기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교장은 직위 해제 후 파면됐으며 현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당국은 지난해 12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고요.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요? 네. 사건이 드러난 직후에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을 신속하게 분리, 보호 조치를 했고요.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10명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학년 여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해당 교장은 지난 2월 27일에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학생들의 대부분은 저학년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가해 교장은 2월 27일 구속되었고요. 현재 재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학생들을 보호해줘야 할 교육자가 그것도 교장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른 이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누굴 믿고 학교에 보내야 하나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들과 해당 학교 학생들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학생들은 이 지역사회와 학교의 보호 속에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2차 상담기관 등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여전히 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교조 강원지부에서는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심리 정서 지원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 전체가 꼭 피해 학생만이 아니더라도 이 사실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느끼는 충격이 클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도 추가적인 심리정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구성원 전체가 또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성인지 감수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사가 있는 현 상황에서 물론 모두가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정말 특정 교사의 경우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만 성교육과 학교폭력 교육을 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데 원론적이고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 특히나 이제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물론 교사들 대상으로도 충분히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 사정에 의해서 형식적인 연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연수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참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좀 컨설팅 형태로 진행한다든지 등을 계획을 하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교조 강원지부 같은 경우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회의 같은 것을 할 때도 안전하고 성평등한 회의가 진행할 수 있는 수칙을 만들어서 회의 전에 해당 수칙을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하는 등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15시간 이상의 연수를 진행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예방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정 정도의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재발 방지를 위한 좀 책임 있는 조치도 마련해야겠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좀 일벌백계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사들도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교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분들도 교육을 받나요? 네,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더 제가 충격적이었던 건 이 사건을 두고 맘카페를 중심으로 오히려 해당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2차 가해가 발생해서 피해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참 어떤 상황인가 싶은데 관련해서 말씀 주신다면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는 2차 가해입니다. 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먼저 들고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를 좀 재미로 소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을 특히나 고려해서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대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학생이나 학교를 향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난 또는 2차 심상 노출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듣고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또 다른 폭력이자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그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해야겠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천천히 함께 지켜봐 주시고 아이들이 겪을 만한 아픔과 상처 등에 또 신경 쓰면서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가는데 이번 사건이 어쨌든 학교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심리적으로 상담 지원이 잘 되나요? 네, 현재 해바라기 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교청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 강원지부 입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 전체 구조를 좀 점검하고요. 교직사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 실천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까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언론화되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은 극히 드문 경우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언제 어디서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전국 어디에서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조금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른들의 무책임한 잘못에서 비롯된 일들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피해로 이어져서 아이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모쪼록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엄태영 대변인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철학자이자 원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이죠. 이뮨지당을 기리는 행사가 내일 진행되는데요. 제19회 이뮨지당 얼선양 헌달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이뮨지당 헌달회 행사가 열린다고요. 먼저 행사 시행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내일인 5월 14일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한 이뮨지당 선양관에서 이뮨지당 헌달회가 열립니다. 이뮨지당 선생의 기일에 맞춰서 이뮨지당의 얼을 기리고 추모하는 전통 행사인데요. 네. 원주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인 이뮨지당의 정신을 나누기 위해서 2007년부터 매년 이 헌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성이 공부를 한다는 게 어렵던 시대에 어려서부터 성리학
심리학을 접하면서 인간과 우주의 원리, 또 사람과 사물, 성품과 예의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한 인물인데요. 조선시대에 남녀가 다름이 없다, 지구는 둥글다처럼 시대를 앞서간 사상을 남겨서 후학들의 본보기가 됐고, 또 평생 공부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 도덕 실천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문지당은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5월의 문화인물이기도 한데요. 내일 헌달의 행사는 원주 여성예림회 주관, 또 원주시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이동희 원주 여성예림회 회장에게 행사의 취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에서 사셨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철학자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그 시대에 주창하신 것은 양성평등으로 여자도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을 주창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현세나 다음을 위해서라도 여성의 그런 권익과 더 발전하는 여성상을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것도 계승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선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지당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인 만큼 시민들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행사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헌달에는 이문지당의 시문 낭독과 또 원주 시립합창단의 추모가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어서 추모사, 헌향, 헌화, 헌담 등 전통의식을 통해서 이문지당의 뜻을 나누고 되새기는 시간들이 준비됐습니다. 시민들도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전통 재래와 또 전통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직접 정통 차를 예를 갖춰 먹는 다도 체험 등이 진행되면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문지당 선생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번 헌달회 이후 원주 여성예림회는 이문지당 선생이 살았던 봉산동에서 이문지당 벽화 그리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시민들은 함께할 수 있고요. 또 가을에는 이문지당 관련 시화나 그림을 모아서 전시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지역의 기업이나 단체가 신청하면 이문지당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단체별로 1회 무료 강의를 진행하는 선양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 여성예림회 이동희 회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5월 14일이 이문지당 선생님이 돌아가신 날로 추모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분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헌달회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차라든가 다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또 차자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대접하고 같이 즐기고 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전통적인 다식이나 뭐 강정 같은 걸 만들고 차 우리는 것도 이제 같이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배우고 또 차 한 잔을 나눌 때도 어떤 예로 하는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하니까 거기에 의미를 또 두고 있습니다. 네, 이문지당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내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작 시간도 전해주실까요? 네, 내일 행사는 내일 오전에 10시 30분에 단구동 여성가족공원 안에 위치한 이문지당 선양관 앞에서 열립니다. 이문지당 선생의 지혜를 나누고 또 적극적인 여성상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여성상을 함께 또 나누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원주 출신의 조선 후기 여성 최초의 성리학자인 이문지당의 어를 선양하는 다양한 전통 문화 행사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주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 이문지당의 어를 기리기 위해 진행되는 헌달의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뽑은 대선 공약 과제 최종본에 원주시 관련 현안이 대거 포함돼서 주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확정한 강원 2030 미래전략 공약 과제에 원주 현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강원자치도가 만든 대선 공약 과제는 강원특별법 개정과 규제, 재정, 혁신, 미래 첨단산업 중심 산업지도 개편 등 8대 분야 32개 공약 과제 115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차 제안서에 들어간 원주 지역 현안으로는 원주에서 난종까지의 철도 연결이 사실상 유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도 원주시의 염원이라기보다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의제여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약과제 최종안에 포함된 주요 현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강원자치도 공약과제 최종안에 포함된 주요 현안으로는 우선 AI 기반 융복합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네. 원주의 강점인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천복 의료단지 재추진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인기를 모읍니다. 또 강원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핵심 과제로 담겼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부권으로 확장해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강원 지역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원주시는 반도체 교육센터와 테스트베드 시설 등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주공항 또 강원과학기술원 등의 원주시 관련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다고요. 네, 원주공항의 국제선 취항 여건 조성도 지역사회 염원에 강원자치도가 힘을 실어준다는 시그널로 꽂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 의지도 명분화했습니다. 이는 강원자치도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강원권 소외론을 해소하는 명분이 됩니다. 휴먼케어 AI 로봇 융합 신산업 허브 구축과 AI 산업 데이터 거점 도시 조성 등도 첨단 산업도시 성장을 지향하는 원주 현안으로 꼽힙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GTX-T 노선 원주 신설 등도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지역의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되도록 지역사회,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횡성 소식 살펴보죠. 횡성군의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2026년까지 친환경 청정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구축 사업에 15억 원의 한강 수계기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을 목적으로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횡성 지역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횡성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친환경 청정사업의 응모에 선정됐습니다. 현재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오늘 12월 착공해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구축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네, 친환경 농업관리센터는 노후된 농업기술센터의 종합분석실을 배치하게 되며 농약 안정성 분석과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 등 법정 의무 업무를 포함한 과학 영농 분석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예. 또 센터는 농업인 교육장과 과학 영농 분석실을 한 곳에 배치해 농업인들이 분석 의뢰 및 상담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교육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한강 수계 하천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2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종한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한강 수계 기금을 확보해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사업을 통해 한강 수계 수질 환경 보전은 물론 농업인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횡성군의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구축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영월 소식 만나보죠. 영월군이 안전하고 촘촘한 아동복지망 구축을 위해서 박차를 가한다고요? 네, 여성 친화도시 영월군이 안전하고 촘촘한 아동복지망 구축에 박차를 가합니다. 영월군은 다음 달부터 기존 8개에서 11개 지역 내 모든 아동센터에서 야간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등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현재 영월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지역 아동센터 11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등 총 15개의 아동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월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야간 돌봄 서비스를 확대를 통해
북면에 위치한 푸르미 지역아동센터와 상동읍 누리범 지역아동센터, 선수면 선솔지역아동센터 등은 필수 운영 시간 외에 학기 중과 방학 중에도 각각 오후 9시,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이용 아동들의 기초 학습과 악기 연주 등을 지도합니다. 또 아동들의 학습권과 안정권 향상을 위해 영어루프 한반도면 주천면의 시립아동지원센터, 사립아동지원센터, 아동지원센터 6개소를 대상으로 학습 공간과 화장실 안전시설 보강, 학습용 책걸상, 도서 구입 등 내 외부 환경 개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학습과 놀이,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긴급 돌봄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강검진, 치과, 안과 진료, 영양제 지원 등 신체 건강 서비스와 아동 권리 교육, 심리상담, 학습 지원은 물론 기초 학력 지원과 홈클리닝 서비스도 신규 도입하는 등 드림 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운영에도 힘을 쏟게 됩니다. 진길자,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또 평창군이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